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섬은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 광경과 동식물로 다른 세계와 고립되어 있으며 때로는 신화와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합니다. 여기에 다른 섬보다 훨씬 더 독특한 섬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결코 믿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 못할 마법의 섬 20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산토리니는 자연의 아름다움, 뿌리 깊은 역사, 활기찬 문화가 어우러진 그리스의 매혹적인 섬입니다. 이 섬은 숨막히는 파노라마와 잊을 수 없는 일몰로 유명하며 이하와 피라의 고지대 마을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키클라데스 건축의 특징인 독특한 파란색 지붕이 있는 흰색 건물의 그림 같은 이미지는 산토리니를 상징적인 목적지로 만듭니다. 근처에는 레드비치와 블랙비치를 비롯한 화산 해변이 있으며 두 해변 모두 눈에 띄는 모래와 암석이 특징입니다. 산토리니의 역사적 풍요로움은 화산재 아래에 묻힌 미노아 시대에 놀랍도록 잘 보존된 도시인 아크로티리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산토리니의 칼데라는 고대 화산 폭발의 잔해로 섬의 뚜렷한 특성을 부여하는 극적이고 독특한 풍경을 형성합니다. 칼데라를 따라 늘어선 절벽에서는 멋진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일몰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또한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에서 수영하는 것부터 고대 유적지를 탐험하고 포도원을 방문하여 현지 와인을 맛보는 것까지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19번 태국의 코피피 섬은 매우 아름답고 그림 같은 풍경으로 유명한 매혹적인 섬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은 유명한 영화 더 비치의 촬영장이기도 하죠. 이 섬은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들이지만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인해 여전히 그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국의 안다만 해안에 위치한 코피피는 숨막히는 마야베이로 인해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섬은 H형으로 되어 있어 전망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석회암 절벽 아래에 위치한 거대한 바이킹 동굴도 꼭 가봐야 할 명소입니다. 아름다운 조각 그림으로 장식되어 눈의 향연이죠. 이 섬은 또한 다이빙, 스노클링, 하이킹과 같은 모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요리와 음료를 제공하는 수많은 바와 레스토랑이 있는 번화한 밤문화가 있습니다. 18번 두바이의 팜아일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하고 호화로운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이러한 인공섬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수행된 엔지니어링 및 건축 프로젝트의 야망은 엄청나며 팜 주메이라는 세계 8대 불가사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인상적인 섬은 야자수 모양으로 설계되었으며 축구장 8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고급 호텔, 빌라 및 아파트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바, 엔터테인먼트 장소가 포함됩니다. 이 야자수 섬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놀라웠으며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이 섬은 가장 안목 있는 여행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었으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두바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혁신하고 있으며 팜아일랜드는 그 완벽한 예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마법 같은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인상적인 프로젝트입니다. 17번 세네갈의 파디우트 섬은 세계에서 가장 마법 같은 장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너무 독특해서 섬을 가로질러 걸을 때 발 아래에서 수백 개의 조개 껍데기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 진정으로 가라앉습니다. 이 섬에 대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곳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수집한 조개 껍데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체동물 고기를 제거하고 껍질을 쌓아 숨막히는 섬을 만드는 것이죠. 조개 껍데기는 갈대, 맹그로브, 거대한 바오밥 나무로 묶여 있습니다. 그 결과 동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풍경이 탄생했습니다. 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는 조개 껍데기로 가득 찬 묘지이지만 이 섬에는 조개 껍데기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방문객과 문화를 공유하고자 하는 친절한 주민들로 구성된 활기찬 커뮤니티의 본거지이기도 하죠. 그들은 그들의 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전통과 삶의 방식을 누가 와도 기꺼이 공유합니다. 16번 생물 다양성이 너무 놀라워서 공룡을 뺀 실제 주라기 공원을 닮은 섬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소코트라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섬은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매우 희귀한 동물과 물고기의 서식지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하며 확실히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식물종의 37%, 파충류종의 90%, 달팽이종의 95%가 소코트라 섬에만 서식합니다. 이것은 섬을 방문하기에 독특한 장소로 만들죠.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산호초를 이루는 산호 253종, 개, 바닷가재, 새우 300종, 연안 물고기 730종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소코트라 섬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아마 유명한 용의 피나무일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섬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종으로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습니다.
나무는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용의 피라고 불리는 붉은 수액으로 덮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액을 약과 염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15번 페루 티티카카 호수에 떠다니는 섬은 우로스 제도로 알려져 있으며 특별한 마법을 발산하는 정말 기적적인 현상입니다. 이 섬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잉카 이전 문명인 우로스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수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티티카카 호수 기슭을 따라 자라는 토토라 갈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인공섬은 정기적으로 새로운 갈대를 추가하여 세심하게 관리되어 지속적인 부력을 보장합니다. 섬을 건설하는 수백 년 된 전통은 원래 라이벌 부족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로스족은 여전히 이 섬에 살고 있으며 낚시, 조류 사냥, 장인의 제품 제작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로스 사람들은 섬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갈대로 만든 오두막에 삽니다. 손으로 짠 직물과 갈대 제품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중요한 수입원 역할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항해 가능한 호수에 위치한 우로스 제도는 장엄한 안데스 산맥으로 둘러싸인 티티카카 호수의 수정처럼 푸른 바다에 숨막히는 전경을 제공합니다. 14번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남수단의 서드 습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 생태계 중 하나가 있으며 계절적 홍수에 따라 그 범위는 천문학적인 규모를 띌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바타의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초자연적인 느낌이 들죠. 야생동물을 좋아하신다면 이곳이 제격입니다. 이곳은 영양, 말, 그대로 수백만 마리의 철새, 멸종위기에 처한 포유류 및 희귀 물고기 개체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엄한 아프리카 코끼리부터 쇠댕이새, 심지어 찾기 힘든 날강 레우에까지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 습지는 남수단의 지역사회의 중요한 식량과 물 공급원입니다. 기후 조절에 기여하는 중요한 생태계이기도 하죠. 13번 독특하고 이국적인 여행지에서 모험적인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 세이셸의 라디그를 꼭 방문해야 합니다. 섬에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야 하죠.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낙원 그 자체입니다. 라디그는 길이가 5km, 너비가 3km에 불과한 대부분의 다른 섬에 비해 작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파파야 나무와 숨막히는 크리올 하우스부터 멋진 산호초와 모래 해변에 이르기까지 모험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연 애호가라면 라디그 배부 보호구역을 방문하십시오. 이곳은 라디그에서만 볼 수 있는 섬의 희귀한 낙원 딱새를 위한 독특한 피난처이죠. 또한 이곳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며 흥미로운 상점과 전통 제품을 만드는 현지 상인이 있습니다. 12번 딸기 밀크쉐이크 호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세네갈의 캡벌트 반도 북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레트바 호수입니다. 물이 분홍색이기 때문에 별명을 얻었죠. 이 호수는 또한 유명한 사회와 닮아 있는데 그곳의 물은 염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레트바 호수의 염분 함량이 높아 사해처럼 쉽게 떠다닐 수 있죠. 하지만 이 호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언제 보느냐에 따라 호수는 차분한 라벤더 색조를 띠거나 눈에 띄는 빨간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가 왜 분홍색인지 아십니까? 레트바 호수에서는 극도로 염분이 많은 조건에서 번성하는 할로필릭 박테리아가 높은 염분 함량으로 인해 물을 끌어당겨 변색시킵니다. 이 호수는 소금을 추출하여 다양한 산업 목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11번 아름다움과 섬뜩한 저주로 유명한 이탈리아 섬 이솔라 라 가이올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혹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섬은 저주에 시달리는 불행한 소유자의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00년대에 이 섬의 저택이 건설된 이래로 소유주들은 재정적 재난, 조기 사망, 심지어 정신병원에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저주가 너무 큰 공포를 심어주자 지역 주민들은 섬을 피하기까지 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저주가 저택의 지하 감옥에서 죄수들을 고문한 한 노인의 끔찍한 행위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나폴리만의 두 절벽 사이에 자리 잡은 섬의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제안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후 저택이 복원되고 섬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저주는 계속해서 이솔라라 가이올라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 섬을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10번 물속에서 수영하다가 갑자기 바다 깊숙이 떨어지는 폭포를 만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꿈이 아니라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한 모리셔스 섬 해안에서 현실입니다. 물은 폭포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저의 모래와 퇴적물로 인한 착시 현상입니다. 바다 경사면에서 모래와 퇴적물이 흘러내려 폭포와 같은 효과를 연출합니다. 이 수중 경이로움은 모리셔스 남서부의 르몬반도 근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저가 서서히 경사져 거대한 폭포가 해저로 내려오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실제 폭포는 아니지만 여전히 볼 수 있는 마법 같은 광경이며 다이버와 스노클러에게 독특한 경험을 줍니다. 사라질 수 있는 위험한 폭포가 아니라 아름다운 지구의 놀라운 경이로움 중 하나이니 안심하십시오.
9번.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는 처음에는 방문하고 싶은 이국적인 여행지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태평양 쓰레기 소용돌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남태평양의 따뜻한 물과 북극의 차가운 물이 모여 미세 플라스틱이 소용돌이치는 곳입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존재는 그에 못지않게 파괴적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병 및 포장재와 같은 일상용품에서 나오며 환경과 바다에 사는 생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 섬의 파괴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과 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화 노력과 이니셔티브에 전념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이 가장 매력적인 휴양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바다에서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8번. 필리핀의 벌컨 포인트는 복잡한 수학 방정식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들리는 독특한 지질학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산의 분화구 내에 위치한 호수 안의 섬이며 그 자체가 더 큰 호수 안에 있습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이곳은 필리핀 루손섬의 타알 화산 내부에 자리 잡은 메인 분화구 호수 내부의 화산 원뿔 끝입니다. 이 놀라운 자연의 경이로움은 독특한 위치와 형성으로 인해 과학자들로부터 3차 섬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분출 중 하나는 1911년에 발생하여 메인 크레이터 호수를 형성했습니다. 이 분출 후 물은 더 작은 분화구에 모였고 결국 벌컨 포인트가 형성되었습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험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입니다. 방문객들은 장엄한 전망과 섬 안의 섬에 서 있는 독특한 경험을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7번. 아조레스 제도 서클은 대서양 한가운데 위치한 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매혹적인 컬렉션입니다. 이 섬은 천연 온천, 인상적인 분화구 호수, 활발한 연기가 나는 간헐천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은 아조레스 제도를 마법의 목적지로 만듭니다. 아조레스 제도의 가장 뛰어난 측면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다이빙 장소 중 하나인 프린세스 앨리스 뱅크입니다. 이곳의 다이버들은 황새치, 귀상어, 쥐가오리와 같은 독특한 해양생물과의 만남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수중 경험을 보장합니다. 아조레스 제도의 각 섬은 고유한 매력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의 섬인 플로레스는 안개가 거의 항상 끼는 것으로 유명하며 섬을 동화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고 외딴 섬 중 하나인 코르보는 아조레스 검은새와 코리섬새와 같은 독특한 조류종의 서식지입니다. 이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외딴 위치는 크로보의 자연애호가와 조류 관찰자에게 특별한 장소를 만듭니다. 아조레스 제도 서클에 방문하면 자연의 힘에 놀라고 여전히 깨끗하고 눈에 띄게 전시되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여행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6번. 이스터섬으로 더 잘 알려진 라파누이는 신비한 과거로 인해 오랫동안 역사가와 여행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 사람이 사는 곳 중 하나이며 서기 600년에서 800년 사이에 매혹적인 문명이 거주했습니다. 이 문명은 어떻게든 섬을 유명하게 만든 거대한 모아이 석상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조상 족장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이 석상은 섬과 주민들을 보호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거의 900개의 조각상이 섬 전역에 흩어져 있으며 그중 일부는 높이가 20m가 넘고 무게가 7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원주민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석상을 만들고 운반할 수 있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조각상을 육지 위로 굴리거나 밧줄과 나무 썰매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심지어 뗏목을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 떠다니는 등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서기 1600년경에 조각상의 생산이 갑자기 중단된 이유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5번. 바투바라 섬은 피지인들에게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피지의 신성한 섬 중 하나이며 바다의 여신의 고향으로 간주되죠. 전설에 따르면 틸리발레부라는 고대 여사제가 한때 섬에 살면서 여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섬은 신성하게 여겨졌으며 방문객들은 여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엄격한 규칙과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섬은 멸종위기에 처한 피지볕 이구아나와 섬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조류종을 포함하여 다양한 희귀식물과 동물의 서식지입니다. 그 결과 이 섬은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과학연구와 전통의식을 위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섬은 고대 암각화로 유명합니다. 피지의 조상들이 그린 암각화는 3000년이 넘었으며 섬의 고대 문화와 간습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요컨대 마법 같은 섬의 모양뿐만 아니라 풍부한 역사,
문화 및 자연의 다양성이 바투바라를 독특하고 매혹적인 곳으로 만듭니다. 4번, 휘트선데이 아일랜드는 그레이트 베리어 프리의 숨막히는 전경과 백사장으로 둘러싸인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을 즐길 수 있는 호주의 열대 낙원입니다. 하지만 이 섬이 호주 역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곳에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고고학적 유적지가 있는데 이 유적지는 원주민 문화를 보존하고 이 땅의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가치가 있습니다. 휘트선데이 아일랜드는 휴식과 모험을 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자연 애호가들의 핫스팟이기도 합니다. 린데만 섬의 희귀한 건조 열대우림을 포함하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야생동물을 관찰하고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섬 그룹을 항해하기 위한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여 해안선을 따라 크루즈를 타고 멋진 일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독특한 수중 모험을 경험하고 싶다면 섬을 둘러싼 따뜻한 바닷물에서 다이빙을 즐겨보세요. 이곳에서는 수많은 열대어, 다채로운 산호, 심지어 장엄한 고래상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스노클러와 다이버의 천국이죠. 3번, 일본 나가사키에 위치한 하시마 섬은 군칸지마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한때 번성했던 탄광이었던 으스스한 섬입니다. 이 섬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주택, 학교, 병원, 심지어 영화관까지 세워졌습니다. 또한 자체 상수도, 하수도 시설 및 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1974년 광산이 폐쇄된 후 섬은 버려졌고 건물은 으스스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제 하시마 섬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연이 지배하는 마법의 장소입니다. 버려진 건물 위로 나무와 식물이 자라고 거리에는 풀과 이끼가 뒤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시마 섬에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강제 노동 수용소로 사용되었으며 가혹한 대우와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이 섬은 인기 있는 관광지이며 제임스 본드 영화 스카이폴에도 등장합니다. 방문객들은 보트를 타고 섬에 도착하여 황량한 거리와 건물을 둘러보고 이 마법의 섬의 으스스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섬은 사람이 살지 않지만 자연이 어떻게 인간에게 활동을 되찾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매혹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2번, 밤에 바다가 빛나는 해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며 몰디브의 바두후 비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마법 같은 장소는 루시페린이라고 불리는 수백만 마리의 해양 미생물이 산소와 접촉할 때 반응을 일으키는 놀라운 생물 발광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놀라운 빛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 착륙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매혹적인 생물 발광 외에도 몰디브는 인도양과 백사장의 멋진 전망을 제공합니다. 다채로운 산호와 열대어 사이에서 다이빙과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편안한 휴가를 보내기에 완벽한 곳이죠. 몰디브가 10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평균 높이가 해발 1.5m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고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곳을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번, 멕시코 마리에타 제도에 숨겨진 해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독특한 역사 때문에 더 본부 블레스트 비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해변은 1900년대 초반에 군용으로 섬을 테스트하기 위해 수행된 일련의 군사 폭발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위의 좁은 구멍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숨겨진 해변이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해변은 모험과 독특한 자연 경험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숨겨진 해변이 다양한 해양 생물과 산호초가 있는 중요한 생태계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변은 이제 보호되고 있으며 매일 제한된 수의 방문객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방문객들은 수정처럼 맑은 물과 멋진 주변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잊지 못할 경험이며 확실히 발견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섬을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